심리검사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에서 청소년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박혜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미술심리검사 아카데미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오늘 저와 함께 하게 될 학생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링컨 권용찬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링컨의 박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링컨의 조유지입니다. 네, 오늘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오늘 집, 나무, 사람 검사라는 미술 검사를 시작할 거고요. 이거는 투사적 검사라고 해서 사람들의 성격이라든지 대인관계, 행동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심리 검사입니다. 네, 지금은 준비물을 알려드릴 건데요. 준비물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A4 용지 4장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필 한 자루, 그 다음에 지우개 1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심리검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그림 그리기를 시작해 볼 건데요. 처음으로는 집을 그릴 거예요. A4 용지는 이렇게 가로로 놔주시고 본인이 바로 떠오르는 집을 그림에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네, 집을 다들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린 것 같은데 집을 다 그렸다면 이번에는 나무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집을 그린 A4 용지를 옆으로 놔두고 새로운 용지를 또 이렇게 가로로 놔주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나무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다들 나무를 어느 정도 그린 것 같은데요. 이제 나무 그림은 옆으로 놔두고 새로운 종이에 세로로 이제 사람을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다들 준비가 되었나요? 네.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사람을 그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까지 집, 나무, 사람 그림을 한번 그려보았는데요. 지금은 각자 그림에 대해서 한번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찬 친구부터 그림 한번 볼까요? 아이파크인가요? 네. 이 밑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제 집을 걸어가는 제 모습. 보면은 피랍이 아주 진하죠. 이렇게 색깔이 진하기가 진한 친구들은 자기 주장이 강한 친구들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큰 친구들이 이렇게 피랍이 강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창문이 엄청 많아요. 창문이 많다는 것은 이제 사람이 이제 관계에 있어서 개방적이고 또 환경과의 접촉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갈망하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약간 사교적인 친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준우 친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준우 친구는 피랍이 용찬 친구에 비하면은 조금 옅죠. 자기 주장이 그렇게까지는 강하지 않다는 거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집을 보면 울타리가 둘러져 있어요. 울타리가 이제 굉장히 자기 방어적이고 자기가 느끼고 있는 그런 안전에 대해서 방해받고 싶지 않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문이 있는데 창문에 커튼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민문이 사각형인데 이게 꾸밈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타인과 그런 관계를 한다는 거를 나타내고 창문이 많은 거는 이제 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다.
그런 거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문 앞에 보면은 대문 앞에 이렇게 도로가 나 있거든요. 문 앞에 이렇게 도로가 나 있는 거는 이제 자기가 자신을 이제 통제하는 거를 가지고 타인들과 얘기를 할 때도 약간 빈틈이 없이 그렇게 대하는 스타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생각보다 넓어요. 그냥 보통 지나다니는 문이 이렇게 조금 넓다는 것은 이제 조금 나한테 다른 사람에 대해 의지하고 조금 의존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주 친구는 밤이라고 하더라고요. 별이 있어요, 또. 이게 별이라는 게 조금 사람의 그 외로움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있지 않나.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은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느끼고 있는 그런 안정감을 조금 방해받고 싶지 않다. 그런 것들이 조금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문에 보면은 손잡이가 없거든요. 나의 그 사생활을 침범당하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뜻을 조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튼이 있는데 커튼이 쳐져 있지는 않고 커튼이 열려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환경에 내가 다른 사람이랑 그러니까 뭔가 관계에서 약간의 불안함은 있지만은 그래도 사람들과 잘 지내는 거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지붕에 창문이 있어요. 2층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풀이 있고, 그래서 지붕에 있는 창문은 개인의 그 내적인 고립감을 나타내요. 그래서 스스로 뭔가 고립되어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관계에서 조금 위축되어 있을 수도 있다. 커튼도 있죠. 그리고 2층에 창문도 있죠. 그런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은 좋을 것 같죠. 그리고 굴뚝에 연기가 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연기가 어떤 연기인지 물어봤거든요. 옅은 연기라고 하더라고요. 옅은 연기가 이제 가정 내에서 뭔가 따뜻함이 조금 부족하다. 그럴 때 옅은 연기 이런 것들이 조금 그림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보면은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아기자기하고 강아지도 있고 연못도 있고 그런 뭔가 정서적으로 이렇게 채워지고 싶은 것들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대한 검사들을 보고 해석을 한번 해보았고, 이제 다음에는 나무 그림을 보고 한번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용찬이 친구부터 나무 그림을 한번 보여줘 볼까요? 사과나무인가요? 네. 사과나무고, 또 우리가 앞에 집 그림에서 봤듯이 이번에도 피랍이 아주 강한 걸 볼 수가 있죠. 아주 자기 주장이 확실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사과나무에 옹이가 있어요. 이렇게 상처같이 옹이가 2개 정도가 있는데, 옹이가 약간 과거에 내가 심리적인 그런 상처를 받았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옹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옹이에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타냈는데 손이 엄청 많이 뻗어나간 것처럼 보이죠. 사람들과의 그런 약간 많은 관계를 원하고, 또 가지가 위로 뻗친 걸 보니까 그런 성장하고 싶고 그런 것에 대한 욕구도 조금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목표 지향적이고, 또 이제 나무의 잎이 조금 활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 열매가 엄청 많아요. 열매가 많은 게 애정의 욕구도 있지만은 뭔가 내가 성취하고 하고 싶은 욕구도 나타내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용찬이 친구의 그림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네요. 이 나무가 이제 자기 자신의 자아상이라고 보통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약간 또 다른 나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준우 친구. 저는 준우 친구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통 이렇게 트리 그림을 많이 그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제 트리가 화려하다고 했었죠. 내가 이렇게 트리처럼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춰서 조금 화려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를 조금 나타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가지가 이제 나무가 위로 한 점으로 모이죠. 크리스마스 트리가. 약간 자기 표현력이 조금 부족하고 또 위로 갈수록 이제 목표지향적이다. 한 점으로 모이는 그런 나무 가지를 보여서 여기 또 별이 있죠. 목표지향적이고 그런 어떤 한 가지 목표를 성취하고 싶어 하고 또 여러 가지 뭔가 목표를 두고 하는 것보다 한 개를 가지고 그걸 끝까지 해냈을 때 성취감이 높은 친구는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주 친구의 나무를 보면은 그림의 필압이 굉장히 약해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자아상에 대해서 조금 약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그 다음에 언덕 위에 나무가 있는데 이 밑에 보면 이렇게 언덕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가 나의 조금 의존적인 성향을 나타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조금 기댄다든지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엄청 수관이 이게 나무를 구성하는 것들이 둥글둥글해요. 이 둥글둥글한 게 굉장히 밝고 사교적이다. 그런 것들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반면에 조금 조용한 그런 면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를 2마리를 그려줬어요. 둥지 안에 있는 새가 아니고 그냥 나뭇가지에 있는 새인데, 새가 자유를 약간 갈망을 하거든요. 새라는 게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지 않나, 어떤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도 가지가 또 위로 뻗어 있어요. 위로 뻗어 있는 거는 내가 환경 속에서 이제 나만의 기회를 찾아가겠다라는 그런 욕구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나무에 대한 해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람 그림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용찬 친구 그림부터 한번 보고 해볼까요? 일단 눈을 보면 눈이 굉장히 커요. 눈썹도 진하고, 이제 눈은 이제 크고 두드러진 눈이 약간 자기 과시. 그 다음에 입이 마스크로 가려져 있죠. 입을 생략했다는 게 그 애정 욕구가 원하지만서도 애정 욕구를 좀 거부해요. 제가 그림을 봤는데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림이. 얼굴을 제일 마지막에 그렸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친구가 굉장히 외형적으로 보이고 그러긴 하지만은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걸 나타내거든요. 얼굴을 마지막에 그린 거. 그 다음에 보면은 턱에 조금 선이 많이 가 있어요. 턱이 조금 강조돼 있거든요. 그게 조금 사회적인 그 우위에서 지위를 갖는 것을 향한 욕구가 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몸에 굉장히 힘을 줬어요. 이 그림에 보면은 윗도리도 안 입고 있죠. 넓은 어깨도 똑같아요. 그 힘과 에너지에 대한 그런 관심. 그 다음에 몸통도 굉장히 커요. 그것도 약간 충족되지 못하고 신체적인 우월을 위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발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못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발이 없다는 게 약간 도피적이고 회피적이다라는 걸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림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준우 친구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우 친구도 보면 눈이 굉장히 커요. 눈이 크다는 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약간 자기 과시적인 그런 성향이 있다. 그리고 넥타이를 메고 있는데 이 넥타이랑 벨트도 있어요. 넥타이랑 벨트가 약간 자기 통제적이거든요. 자기를 통제하고 뭔가 신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머리 이렇게 지적인 통제를 더 추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발이 생략되어 있는데 도피, 회피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를 조금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목이 짧고 굵어요. 짧고 굵은 목은 굉장히 그 자기만의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있고 조금 완고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깨가 각이 졌어요. 각진 어깨는 내가 조금 나한테 엄격하거나 그 다음에 좀 방어적이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향하거나 타인을 향한 적개심을 조금 마음에 품고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는 조금 코가 길거든요. 긴 코는 조금 공격적인 성향이 있다는 거를 나타내요. 그리고 입을 벌리고 있어요. 이게 혀가 보이는 거죠. 혀가 보이는 입은 조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주 친구 그림을 볼게요. 예주 친구 그림을 보면 엄청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입이 없어요. 입이 왜 생략이 되었을까? 애정 욕구에 대해서 조금 거부를 해요. 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우울한 성향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에 굉장히 많은 주의를 기울였어요. 머리카락에 좀 힘을 많이 쓴 것 같죠? 이게 조금 자기애가 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그렇다고 흐트러진 것도 아니고 굉장히 단정해요. 단정한 거는 나한테 이제 나를 통제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나를 통제하는 게 있고 여기로도 보면 또 눈이 커요. 눈이 크다는 거 제가 앞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조금 자기 가시적인 성향이 있다 이런 걸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머리카락에 힘을 쓴 것도 있지만은 또 짙어요. 다른 부분보다. 이게 색칠이 되어 있잖아요. 불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속눈썹이 있어요. 다른 그림과 다르게. 속눈썹은 이제 여성스러움을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타인한테 조금 주목을 받고 싶다. 그런 성향이 있다. 그 다음에 코가 제가 봤을 때는 삼각형으로 봐졌어요. 그래서 삼각형 코에 대한 해석을 해보자면은 권력에 대한 투쟁, 권력 투쟁이 있다. 여기도 보면 넥타이를 메고 있어요. 이제 지적인 그런 것에 대한 자기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어깨는 균형이 잡혀 있고 조금 둥근 어깨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람이 조금 유연하고 조금 힘의 균형이 조화가 잘 돼 있다. 뭐 신체나 뭐 머리나 이렇게 뭔가 마음이 따로 놀지 않고 조금 균형적이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목이 조금 길고 가늘어요. 그게 약간 충동적인 일이 있을 때 조금 그런 것들을 통제하는 것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것을 나타내고 다리가 붙어 있어요. 다리가 붙어 있는 거는 이제 머리가 색칠되어 있고 다리가 붙어 있고 조금 경직되고 불안한 그런 심리를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발이 없다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내가 어떤 것으로부터 도피하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을 나타낸다고 보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진나무 사랑 검사에 대한 해석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해석을 들으면서 조금 어땠는지 소감이 궁금하긴 하네요. 용찬 친구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이렇게 세 가지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런 그림이 저는 원래 그림을 그릴 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는 줄 알았는데 이 그림 안에서 저희의 마음이 드러난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고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생각 없이 뭐 그린 것들도 다 하나하나 뜻이 있고 그게 저랑 맞는 것 같아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나무 그림인데요. 되게 아무것도 없이 그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나왔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심리 검사를 해보았는데 여러분 검사를 해보고 또 아니면은 마음이 어렵거나 그럴 때에는 주변 분들과 상담을 해보고 특히 부모님과도 얘기를 나눠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의 어려움들을 같이 함께 나누고 그러면은 내 고통이 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내 마음을 잘 관찰하고 조금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 저희 다음 시간에는 빗속에 사람 검사를 해볼 건데요. 그 검사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는지 그리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진나무 사람 검사 아카데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